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날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팀이나 아스날은 본머스를 상대로는 아주 강한 편이다. 일단 아스날이 토트넘전에서 보여준 1차 압박 라인의 견고함이 상당했다. 상대 전진을 끊고 역습하는 것도 가능한데 측면 위주의 공세 비중이 아주 높아서 빠르게 전진하는 것도 가능한 한전력이다. 중앙에서도 본머스의 대인 압박이 붙기 전에 패스를 주는 것으로 상대 강한 압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본머스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편이다. 강한 압박으로 중하위권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강호들 상대로 맞불 양상으로 가는 것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측면에서의 연계나 솔랑케의 역량에 대한 고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는 하나 역시 수비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유려한 플레이에 대응이 잘 안되고 있다.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한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의 견고함과 측면을 활용한 타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머스가 대인마크를 붙기 전에 전개하는 것으로 본머스의 강력한 대인마크도 무력화를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호들에게 본머스가 플랜 A를 가동했다가 된통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라스팔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원의 힘이 좋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서로 0대 기대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한 골로 경기를 매듭 지은 레알 마드리드와는 달리 소시에다드의 결정력은 상당히 들쭉날쭉한 편이다. 그나마 지난 경기 쿠보의 골이 취소되는 등 운이 없기는 했지만 넘버9 자리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스팔마스는 득점력이 문제다. 최근 5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승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상대 박스를 타격하는 면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그 점유마저도 체급에서 밀려서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상위 호환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약했고 특히 원정에서는 8위 이상 팀을 상대로 전패다. 소시에다드도 늘 넘버9 자리에서의 결정력이 고민인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라스팔마스도 공격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은 상황이고 소시에다드 중원을 상대로 점유를 가져가는 플랜 A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알 수는 없다. 이번 경기 소시에다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파리 생제르맹을 이겼지만 그래도 불안한 구석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엠레장과 자비처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도르트문트가 중원에서의 힘이나 간격 유지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공격력으로 아우크스부르크를 잘 상대하는 편이기는 했는데 늘 실점이 많이 나왔다는 점도 포인트다. 아우크스는 최근에는 2경기에서 모두 3실점을 내주는 등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 했던 수비가 다시 말썽이다. 득점력을 바탕으로 강팀을 상대했던 의적 기질을 다시 선보여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도 도르트문트 홈에서 지난 시즌 4대3의 난전 패배를 당하는 등 공격력 자체는 꽤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도르트문트가 아우크스부르크를 잘 상대했다. 하지만 아직도 중원에서의 힘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는 잠시 상승세였던 수비도 다시 롤백하는 듯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다름슈타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하세니틀 감독 부임 이후에는 프라이부르크와도 어느 정도 중앙 싸움이 될 정도로 괜찮은 중앙 장악력을 보여주는 중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텐백 양상을 만드는 팀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다름슈타트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그다지 잠그기에 능한 팀은 아니다. 오히려 하센 감독은 이런 유형의 팀을 만나는 상황에 더 강했던 편이다. 다름슈타트는 올 시즌 70실점을 넘겼고 기대 실점도 60골을 넘기는 유일한 팀이다. 결국 라인을 제법 올려서 승부하는 것이 잔류에는 도움이 안 되었다고 봐야 한다. 현재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 동기부여 자체도 별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사르케의 공격성에는 도움이 된 정도라고 볼 수는 있겠다. 다름슈타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하센휘틀 감독은 이런 양상의 팀에게 더 강한 편이다. 사실 리그 내에서 호기롭게 공격성을 보인 다름슈타트가 기대 실점부터가 리그 최고를 기록하는 등 체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브레멘 대 메넨글라트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멘은 상당히 도깨비팀이다. 유럽 대항전을 노리는 프라이부르크, 미넨, 슈투트가르트 같은 팀들도 브레멘에게 패배를 안고 떠나는 등 저력이 상당한 팀이다. 물론 브레멘이 중원에서 패스기를 잘 차단하는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메넨글라트바흐와는 난전 양상이 꽤 자주 나왔던 편이다. 메넨글라트바흐도 일단 패스기를 차단하는 것에는 능하지 않은 팀이다. 물론 역습의 퀄리티가 꽤 높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는 상대가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약점을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지난 우니온전 0대0 무승부에도 골키퍼였던 니콜라스가 MVP로 선정되는 등 지난 매치에서도 상당히 고생한 모습이다. 두 팀이 서로 중원에서 패스를 차단하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원정에서 약한 메넨글라트바흐를 픽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데 브레멘도 워낙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크다. 승무패를 1순위로 챙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일단 라스트 미닛 골로 승점 3점을 따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운다프와 피리히의 활약으로 스코어를 벌리는 등 공격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게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들어서는 후반에 실점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특성상 전반부터 골이 허용되는 상황은 아니고 애초에 실점도 적은 팀이다. 뮌헨은 상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블록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김민재도 PK 연납뿐만 아니라 앞선에서 하는 수비가 역습의 구멍이 되는 등 리스크가 매우 큰 수비 방식의 한계를 노출했다. 전반적인 선수들의 활약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슈투트가르트가 정배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뮌헨이 현재 튀어나가는 수비에 대한 리스크와 선수들의 전반적인 골 결정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슈투트가르트가 젊은 팀이라서 이를 이용해 바이언을 타격하는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공격력은 충분히 먹힌 편이었다. 이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